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48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볼게요. 363.48, 0.15% 상승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하루가 같습니다. 오늘이 사거래일이죠. 사거래일. 2월달이 시작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자, 2월달 시작했을 때 시가가 얼마냐면 364.07이에요. 364.07.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363.48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뭐 했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거래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아직 매도할 가격은 안 왔고, 그렇다고 매수할 가격도 안 왔고, 매도도 매수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그죠? 위로 올라간다면 370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371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위로는 올라가 줘야 어쨌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래가 열려 있어서.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고가라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보면 충분히 저가는 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하자니 내리면 답이 없고, 매도를 하자니 좀 싼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봉을 가지고는 그 어떤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371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저가 안 깨졌으니까 371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지난달 저가를 깨면 그때부터는 339, 320, 291 이렇게 세 수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주봉 오늘 살짝 상단선 근처까지 가는 척 하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이게 현재로 보면 붙어요. 보이시죠? 예. 이게 올라갔다가 확 당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고가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후행으로 보면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후행으로 봤을 땐 상단선 찍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만들어 놨고요. 선행으로 봤을 땐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선행 투자자는 아직 목표가 안 온 거죠. 그 얘기는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368.55 위로 371.55 사이. 그러니까 68.5와 71.5 사이 안에 들어와야 이게 하락을 공략하는데, 안 오니까. 그리고 상방은 60 아래니까요. 이제 매수기에는 지났고 매도기에는 안 오고, 그런 거죠. 오늘 거래량 늘었습니다. 보이시죠? 거래량 늘었어요.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거래량이 횡보한다고 했고 이번 주도 횡보한다고 했죠. 이제 이번 주 거래량보다 다음 주 거래량이 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힘이 기세를 보여주겠죠. 반대로 다음 주에도 이번 주보다 거래량이 줄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거고요. 일봉 오늘 하단선 이렇게 강한데 어쨌든 눌렀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상승 추세를 탈 때는 T 차트만 쓰고 P 차트를 잘 안 써요. 그 얘기는 나중에 떨어지는 걸 그 P 차트로 다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을 다 쓰다가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예, 볼린저 밴드 3, 4, 5 그 선을 이렇게 막아가면서 시간을 끌어요. 근데 지금은 T 차트만 쓰는 게 아니라 P 차트도 동시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내일이 끝이에요. 내일이 끝인데 상승 추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볼밴드 없어요. 예, 볼밴드 내일 쓰면 끝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하루 더 가잖아요. 하루 더 가면 하락 추세는 시작이 되는데 아래가 열려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하루 더 해서 이렇게 그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이게 내려오는 건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는 얘기고, 보시면 이게 꺾여요. 꺾이는데 얘만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볼밴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보면 내일이 마지막. 예,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는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까지는. 근데 내일이 수요일이죠. 목요일부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막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부합에서 시작하면 어쨌든 눌렀을 때 반대로 감아 올리는 힘이 존재하고, 눌러도 튕기게 할 수 있는 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하락하고 목요일날 만약에 밑으로 누르면 그때는 못 막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까지는 상방 전략도 가능하다. 하방 전략도 가능하지만 상방 전략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의 흐름은 일봉 안에만 갇혀 있고 주봉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봉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은 재미가 없죠. 안 오니까. 그리고 매수 전략은 이미 주봉에서 월요일에 터치했고요. 아직 주봉의 상단선은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주봉은 후행으로 붙기는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도 가능한데,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이제 주봉의 매도가가 368.5에서 371.5 사이에 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물 업종도 뭐 아무 일 없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선물 주봉은 아주 살짝 가까이 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현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물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의 상단선의 위치는 367.48인데 2호까지 갔었어요. 2호. 그러니까 이번 현재까지의 고가를 다시 넘으면 이제 상단선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뭐 후행으로 하면 붙겠죠. 당연히 선행으로 거의 붙은 상태면 후행이면 거의 붙어요. 예,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 그렇죠?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오니까 오늘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죠? 오늘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둘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고가를 넘으면 주봉의 상단선 위로 올라가니까, 오늘 고가를 넘을 것 같으면 주봉 쪽으로 이동해서 주봉의 매도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매도가의 위치는 얼마냐? 주봉 매도가의 위치는 T4 67.5에서 71.5요.
그러면 72.5라는 수치는 거의 비슷하죠. 예, 68.5냐, 67.5냐 그 차이인데, 예, 그 위에 있는 수치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자, 일봉상 시간을 보시면, 예, 오늘 드디어 여기는 종가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계속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하느냐예요. 예, 종가가 왜냐하면 고가도 상승했고 저가는 하락했지만 영구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도 이미 상승했다라는 게 결정됐고 저가는 깼지만 저투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게 하락으로 돌리려면 종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종가가 하락하려면 멀어져야겠죠. 그래서 한번 쏟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아래다라는 감을 잡을 텐데 아직은 지난 주 종가랑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이 노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키는 지난달 저가를 깨냐 마냐에 달린 거겠죠. 자, 오늘 개인이 461억, 외국인이 942억 매도, 기관이 393억 매수입니다. 이 말은 거래를 어지간히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선물은 개인이 540억 매도, 외국인이 4,557억 매수, 기관이 4,768억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어제 기억에 3,700억 정도를 매도했었는데 800억 정도를 더 보탠 거죠. 이제 매수로. 그러면은 한 5조 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보겠습니다. 누적 얼마 남았는지. 누적 얼마일까요? 5조. 5조 남았습니다.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상방 아닌 거죠. 저거 다 털기 전에는 상방이 아니고 저희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알려주신 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가 한 37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완전히 다 소진하지 않는 한 376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매도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고 매수하면 376에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376에 접근하는 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외국인이 그 위로 잘 안 올릴 테니까요. 자, 오늘 수목금 3일 동안 주봉의 종가를 하락시키는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딱히 현재의 흐름에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가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하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외국인 옵션 합을 잠시 볼까요? 옵션 합을 잠시 살펴보면 이건 추정치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340에서 380 사이에 보시면 이제 개인은 양매수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은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은 위를 보고 증권은 양매도. 그러니까 증권은 가만히 있을래 이런 거고요. 외인은 위로 갈래, 개인은 위아래 다 좋아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개인의 포지션만 보면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위도 안 가고 아래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누적으로 보면 개인은 여기 현재 보면 372로 가면 망해요. 372 쪽으로 가면 망하고 반대로 아래로 가면 더 망해요. 아래로 가면 뭐 347 가면 확실히 더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개인의 흐름을 보면 아래로 가면 안 좋고 위로 간다면 372까지는 가야 망가져요. 자, 외국인요. 외국인은 347 아래로 가든가 아니면 372로 가든가. 자, 마지막으로
금투. 금투는 372는 싫고, 예. 제일 가고 싶은 건 352예요. 그러니까 증권이 가고 싶은 건 352인 거예요. 단 372는 싫어. 예. 372 위로는 안 갈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외국인은 347 밑으로 가야 되죠. 일단. 그리고 위로 가면 372 위로 가야 되는데 증권은 372 위로 갈 생각은 없고 개인은 372로 가야 손실이니까 위로 간다 그러면 372 언저리에서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위로 간다면. 이게 지금 63인데 이게 위로 가서 만약에 결제를 한다 그러면 372 언저리 그 안에서 개인이 가장 망가지는 구조를 딱 만들어서 그 언저리에서 끝날 텐데 그 자리가 주봉으로 보면 상단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을 보신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정도 위치에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하방이면 그냥 내리 꽂아야 되거든요. 그냥 내리 꽂아야 돼요. 그럼 거의 50 부근이니까 지난달 저가가 347이잖아요. 그러면 350 정도? 예, 그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이랑 타협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개인은 내려만 가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목요일까지의 흐름은 372 언저리까지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350 부근까지 빼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어제 저가 깨야 되고요. 내일 오늘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락으로 갈 봉을 그릴 거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저가를 깨되 고가를 넘을 수 없는 봉을 오늘 그려야 돼요. 전봉의 저가를 깨되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게. 그 얘기는 위로 올려서 높은 고가를 만들어서 아래로 음봉을 그리면서 저가를 깨든지 아니면 저가를 깨고 그냥 내려가되 오늘 고가가 높게 보일 수 있게 장대 음봉을 그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나스닥 지수의 일봉이 그려줘야 계속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장대 음봉 나온다면 우리는 내일 개파락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내일 개파락 나오게 되면 372 부근으로는 안 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350대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하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야. 그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위로 나오면 371 언저리, 372 언저리 그 부분까지 일단 가려는 의지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까지 온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기다렸다가 그 부근에서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